계속해서 T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누시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잖아요.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검토할 수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공수처와 국수본의 입장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크진 않다고 보지만 정진석 실장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법상에는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그래도 영장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급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법원 쇼핑, 판사 쇼핑 하듯이 해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급받은 영장으로 지금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정진석 실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조사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불필요한 충돌로 공무집행 중인 공직자가 다치거나 또 시위자 중에도 좀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만나셨잖아요. 최 권한대행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권한대행은 가능하면 여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의결 처리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를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이겠죠. 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갈까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의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겠지만 1차 영장 집행 시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 상당수 의원들은 그대로 아마 참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다만 그 근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수처와 국수본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상에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도 아마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한남동에 출석할 의원들이 상당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TK 의원님이신데 1차 집행 때 TK 의원들이 전체 지역구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석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입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TK 의원들 분위기는. 대구 경북은 잘 아시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해서 대통령의 당선을 시킨 결정적 역할을 한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 있다고 봐야 될 테고 또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아마 2차 집회가 있다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또 그 근제에는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현재의 공수처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반발 심리 때문에 또 한남동 그 관저에 좀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K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하는 이 같은 행보가 지역구의 정서, 지역 구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역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정서와 동떨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만큼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데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정서를 감안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법 표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입장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실래요? 당론 무결로 가는 거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지난번의 내란특검법보다 더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제3자로 바뀌었는데도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제3자 특검이긴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가 굉장히 좀 위법 부당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 외환죄를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게 북한에 무인 비행기를 띄워서 전쟁을 유발하게 하려고 했다. 또 대북 확성기 뭐 등등으로 해서 외환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외환죄가 과연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특검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국방백서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국입니다, 우리의. 그런데 마치 북한을 외국과 같이 간주해서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행위, 사실은 그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북 조치였는데 그걸 외환죄로 치환을 시켜놨어요.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자체 특검법안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의총 때 찬반 양론이 빚어지긴 했습니다. 그 위헌 입법적 요소가 더 강해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부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다만 이제 본회의 의결 때는 우리는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통과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사 범위를 설정한 특검의 추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자체 계엄 특검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이 갈라져 있었는데 결론은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될 거니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녁에 나가는데 이 방송. 그래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표결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다수당이 있으니까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이번에 발의된 내란특검법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난번보다 그 위헌 입법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이 법의 실상을 알리고 이런 법의 통과는 사실상의 보수 괴멸을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표에 동참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좀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난번보다는 이탈표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여야정 협의체, 국정협의 얘기를 좀 해보죠. 진척이 좀 있긴 한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11월에 그 소위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그때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 63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 중에 23개 법안이 본회의에 이미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법안도 지금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의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은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다만 지금은 금년도 본예산을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조기 집행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다. 네.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당장 추경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 그런 입장이었고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도 또 민주당 측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한 바가 있죠. 또 뭐 개헌 문제라든지 특히 지난 연말에 처리했었으면 좋았을 연금 특위의 부분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조금의 이견차는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실무 회동을 한다면 좀 그런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뭐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뭐 이 의제는 반드시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 뭐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격차가 뭐 많이 좁혀졌습니다. 좁혀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연이은 대통령 탄핵,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 뭐 여러 가지 좀 전횡하는 의회 독재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 거기에 따라서 좀 국민의힘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고 현재 이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또 국민의힘에 대한 채찍질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에 만족해야 될 것은 아니고 보다 민생을 챙겨나가는 공당으로서의 본연의 좀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개헌 얘기 잠시 하셨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논의 뭐 하루 된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적기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는 사실은 2016년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대선과 무관하게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민주당계 정치인 중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우윤건 전 민주당 원내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현 경기지사도 개헌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공론화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 당에도 안철수, 오세훈 두 정치인이 지금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좀 권력을 중화하는 그런 개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왕적 국회에 대해서도 좀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과반 의석 이상을 점유하는 특정 정당의 전횡을 과연 그대로 지켜봐야 할 것이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좀 의견도 있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개헌을 좀 자유롭게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